얘들아, 일단은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그냥 좀 집중해서 뭐 쓰면서 듣지 말고, 근데 본인이 쓰는 게 너무 느리다 싶으면 좀 쓰면서 들어주시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그리고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 과정을 밟을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교점이라는 게 나오고, 그 교점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로 해볼 거는 그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의 x절편을 얘기를 해볼게. 갑자기 뭐 교점 얘기한다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x절편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x절편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x절편이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에요. x축과의 교점입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y는 그 fx라고 할게. 그 친구를 써보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번 써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편의상 a는 양수,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x절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y는 0을 대입해서 구합니다. y는 0을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만들어져. 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판별식을 썼을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나오고, 이 친구에 따라서 x절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그냥 반드시 무조건 존재한다고 배웠지.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이유가 뭐였지? 허수라는 것을 정의 내렸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그냥 실근을 갖고, 음수이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자, 실수값이 나와. 실수값은 좌표평면 위에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실수값이기 때문에, 자, x절편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썼는데 이번엔 0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허수값이 나와. 정확하게는 근이 허수값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x절편이 좌표평면 위에 찍히지 않습니다. x절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썼을 때는 어쨌든 중근이 나와. 중근이라고 하면 근이 몇 개라고 했었지? 아니야, 2개인데. 근이 2개인데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중근은 뭐라고? 근이 2개인데 서로 같은 상태야.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다가 서로 같은 점을 이렇게 찍어. 그럼 몇 개처럼 보이니? 하나처럼 보인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중근은 뭐라고? 근의 입장에서는 근은 2개이지만 서로 같아서 찍히는 점이 한 개인 상태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x절편이 몇 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나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것과 함수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처럼 허수값으로 존재는 하지만 좌표평면 위에는 허수값을 찍을 수 없는 것처럼 좌표평면 위에서는 점을 서로 같은 위치에 두 개를 찍었을 때는 하나라고 얘기하잖아. 알겠지? 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빨간색.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면 뭐를 대입해? y는 0을 대입해. 대입해서 뭐를 만들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자, 허수근 나왔을 때는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정확하게 2차 방정식에 무슨 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실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x절편은 2차 방정식이 뭐라고? 실근과 같습니다. 다시 x절편은 뭐랑 같다고?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나한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있는데 요게 x절편 사이 거리가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k 값을 구해야 돼. 자, 다시 x절편 사이의 거리가 몇이라고? 5가 나와야 돼. 그때 k 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할 때는 어디에다가 뭐를 넣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실근과 같습니다.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실근과 같고, 자, x절편 사이의 거리잖아. x축 위에 찍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그 좌표 있지? 좌표의 차와 같아. 거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거리가 되잖아.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실근이라고 했고, 요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괄호하고 알파가 더 작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5라는 것과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 베타 플러스 알파는 뭐가 돼? 4가 되겠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K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둘 사이의 거리야. 2차 함수 그래프로 생각을 했었는데 y에다가 몇을 대입한 순간, 0을 대입한 순간 뭐가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2차 방정식을 분석하는 도구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친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4알파 베타를 해준 거랑 같으니까 여기서 순서대로 이 친구는 제곱해주면 16,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5. 그래서 K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얘들아 요거 이항시키면 몇이야? 마이너스 9.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아시겠나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교점이라는 거를 연립방정식의 해로 해석을 해볼 거거든. 줄여서 연방이라고 할게. 요게 사실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있지. 2학년 1학기 때 무슨 함수를 배우지? 1차 함수를 배우지.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진짜 마지막 단원에 태연아 뭐 나왔었어?
그렇지.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는 0 그리고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연립방정식이지. 얘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해를 P, Q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P, Q는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P, Q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첫 번째 방정식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성립시키는 뭐라고? XY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 PQ라고 하면 자, 두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순서쌍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 위에 점 있지. 그 위에 점의 좌표는 뭐야? 여기 위에 점의 좌표는 방정식을 충족시키는 XY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은 거야. 알겠지? 위에 점은 자, 방정식을 충족하는 이거 분필 혼도가 좀 방정식을 충족하는 순서쌍을 어디 위에 표현하는 거라고?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은 거야. 알겠지? 그럼 결국에는 이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을 충족시키는 XY 순서쌍이고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그 방정식을 충족시키는 XY 순서쌍을 어떻게 한 거라고? 어디에 찍은 거라고? 좌표 평면 위에 찍은 거야. 그러면 방정식의 해랑 뭐랑 같은 거야? 지나는 점, 위의 점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연립방정식의 해는 동시에 지난 점이지. 동시에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무슨 뜻인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써둘게. 자, 연립방정식에서 y를 소거해. 그러면 뭐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 x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지지.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찍히는 점이어야 되니까 그 x값은 무슨 값이어야 돼?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찍히는 값이 뭐라고 했지? 실수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를 소거하고 나서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y 소거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세요. 근데 좌표 평면 위에서 볼 거니까 방정식의 해 중에서 무슨 값을 봐야 된다고? 실수값. x에 대한 방정식에 실수근 있지. 실근 자체가 뭐랑 같다고? 교점의 x좌표랑 같다고. 알겠지? 아까 방정식에는 순서쌍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xy 순서쌍으로. 근데 y를 소거 때린 거야. y를 소거했어. 그럼 x만 남을 거 아니야? 그 x값은 방정식의 해 중에서 x값. 그래서 교점에서의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가 돼요.
얘들아, 요 얘기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나한테 두 개의 무슨 방정식이 있어? 1차 방정식, 두 개의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P, Q라고 할게. 그럼 P, Q는 두 방정식을 모두 충족시키는 순서상이지. 근데 이 첫 번째 관점에서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찍어주면 다 그래프가 된다고 했지. 다 그래프가 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 다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 P, Q라는 친구는 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 그러면 동시에 위에 있는 점이 되지. 그래서 동시에 지나는 점이 된다고.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x라는 문자가 아닌 y라는 문자를 소거하게 된다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x에 대한 방정식에서 특히 실수값이라고 하면 좌표 평면 위에 찍히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알겠지? 요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죽기 전까지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진짜 죽기 전에 누가 와가지고 교점의 x좌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y 소거했을 때 연립 방정식이 실근이야? 라고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예림아? y 소거했을 때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알겠지?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교점의 x좌표? y를 소거해.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그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다시, y 소거했을 때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 뭐야? 교점의 x좌표야. 이렇게 당연히 얘기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지워도 될까? 자, 얘들아, 안 지울 테니까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른쪽까지 쭉 다 하고 나서 여기 얘기까지 해줘야 돼. 자, 우리가 그 뭐지?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에서 y소거해서 구한 실근이라고 했지. 그럼 봐봐.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야.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요거는 그래프거든. 괄호하고 함수식이라고 쓸게. x에 대한 y의 함수식이야. y는 fx랑 y는 gx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y를 소거할게. y 소거하면 fx는 gx지. 요거는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fx는 gx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결국에 요 친구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x좌표 개수랑 같아. 애초에 실근 자체가 교점의 x좌표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그 개수가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결론, 이거는 교점 개수와 같습니다. 교점의 x좌표 개수만큼 그 교점 자체의 개수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 만약에 x좌표가 3, 4로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교점 자체가 3, 몇, 4, 몇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소리잖아. 알겠지? 그래서 교점 개수와 같습니다. 요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 암기가 되셔야 돼요. 알겠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교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빠르게 y 소거해 가지고 x에 대한 방정식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2차 방정식까지밖에 없으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빠르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판별식을 써서. 그 얘기를 다음 주제에서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동그라미 3번 내용까지.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완벽하게 이어져요. 자, 우리가 위치관계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2학년 1학기 때 마지막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때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치관계라고 하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난다. 결국에 뭐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다시 뭘 물어보는 거라고? 교점의 개수입니다. 위치관계는 그냥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해요. 교점의 개수. 그래서 이차 함수가 직선과 어떤 위치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 x축과의 위치관계를 얘기를 해볼게. 다시 어떤 선과 x축과의 위치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에서 자 d라는 거를 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거야.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 판별식은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만 써야 될까?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 써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냥 2차식을 어떤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조건에서도 쓰였던 것처럼 2차 관련된 거면 다 돼.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조건, 즉 2차식, 다항식, 그리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 온갖 곳에서 다 쓰이실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통수학 원의 경우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2차식, 그러니까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 경계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운 도구를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데도 쓸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D라는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D가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즉 줄여서 X절편이라고 할게. X절편이 두 개 있는 상황이지. 아까 실근의 개수가 곧 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X절편 자체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A가 0보다 큼을 가정했을 때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X절편이 두 개가 찍힙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0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X절편이 없으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인데 X절편이 없어야 돼. 나 예전에 이걸 봤거든. 아래로 볼록하게 2차 함수를 그러니까 말로 설명했어. 말로. 보강 나온 학생인데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X축이 있어. X축이 있고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얘랑 교점이 없어야 돼.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차마 접으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어쨌든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진짜 이거 농담 아니고 이때 내가 강사를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좀 그런 어쨌든 X절편이 없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꼭지점이 위쪽에 존재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차 함수를 그렸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이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거든. 여기 끊겼잖아요. 아니야, 안 끊겨. 그냥 쭉 계속 올라가. 알겠지? 우리가 직선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상 쭉 계속 이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직선이야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믿잖아. 이게 그냥 계속 이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럴 수 있잖아요. X 이렇게 있고 밑에서 위로 볼록하면 그거는 A가 0보다 작은 상태지. 그걸 나눠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판별식을 썼는데 b가 0이야. 얘는 뭐야? x절편이 한 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결국에는 x절편의 개수. x절편은 한 개라고 쓰시고 요거 다른 말로 우리 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한다라는 게 뭐냐면 약간 스치듯이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접한다는 거를 엄밀하게 정의 내리려면 그 우리 이거 공통수학원 끝나고 공통수학 2 배운 다음에 대수 배우고 미적분 1까지 배우셔야지 그 접한다라는 거를 엄밀하게 정의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접하는 게 뭐라고? 스치듯이 만나야 돼. 얘처럼 이렇게 해서 푹 하고 뚫어버리면 안 돼, X축을. 그러면 X축과 스치듯이 만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요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요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약간 딴소리 하나만 해볼게. 그 약간 조금 딴 길로 한번 세볼게. 요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요건 안 쓰셔도 됩니다. 요렇게 식이 있어. 그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축의 방정식이거든. 왜?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축을 기준으로,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지. 항상 관찰할 때는, 그래프를 관찰할 때는 너희가 왼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그 위아래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이게 위에 있는 거고 이게 밑에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내가 2차 함수 기준으로 여기 서 있었어. 그럼 여기에 위쪽에 있지, 함수값이.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함수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점선을 지나는 순간 내 머리 위에 있던 요 좌표들이 점점점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봐봐.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생각을 해봐도, 자, 시험 점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어떤 걸 기점으로 쭉쭉쭉 올라가. 그럼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 아니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차 함수라는 인생도 사실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쭉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 있잖아. 이렇게 한번 써볼게.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이렇게 썼어. 그럼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원래 있던 c에다가 여기 추가로 더해진 게 4a분의 b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지금 요게 꼭지점의 y좌표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니고 이소라 여기 봐야지. 자, 봐봐. 요 점이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면서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뭐야 이거? 판별식이야. 잘 봐봐. a가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 있어? x축 밑쪽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수라고? 음수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된다고? 2개가 돼. 다시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면 교점이 2개가 될 수밖에 없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상황? 음수가 되는 상황. 근데 a가 양수인 상황이야. 그치? a 양수니까 이거 지워도 되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바뀝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상황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 이어진다는 뜻이야. 어쨌든 판별식이라는 거,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사실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나왔지. 근데 그게 사실 꼭지점의 y좌표랑도 관련이 있다야.
그래서 그냥 믿고 쓰자야. 알겠지?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다 확인을 일일이 해볼 수는 없잖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 교점의 개수? 오케이, 판별식.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야? 아, 그래서 실근 자체가 두 개가 되는 상황, 즉 0보다 큰 상황은 교점이 두 개가 되겠구나 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 말고 그냥 그 1차 함수식 있지. 1차 함수도 직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놓고, 그리고 나서 y는 px 플러스 q라고 쓰세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계 뭐 한다고? 그렇지, y를 소거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y를 소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px 플러스 q가 될 거고,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주세요. 물론 px랑 qx 이항시켜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굳이 쓰지 않을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걸 이항시켜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교점 2개, 그 다음에 d가 0이면 접한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y 소거한 후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지? 요거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요 참고 컨퍼런스 부분에다가 요것만 써줄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거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사실은 공통수학 2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좀 참고로만 알고 있자.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직선 자체를, 직선의 방정식 줄여서 직방이라고 할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b라고 둬. 여기까지 괜찮니? 1차 함수식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뭐로 주어져 있는 상황? m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1차 함수식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자를 구해주면 돼. 여기에서 b를 구하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알겠지 무슨 뜻인지?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숫자야. 미지수라고 모르는 값이야. 그래서 b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연립해서 판별식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는 점이 주어졌어. a, b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기울기를 m, 괄호로 미지수라고 써놓을게. 기울기 m 미지수라고 두세요. 그리고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공통수학 2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y는 m의 x-a 플러스 b야.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쓰고 외우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그냥 고연만 줄 테니까 일단은 정리해 두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일단 써놓고 나서 좀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얘들아, 그 뭐지? 여기 마지막에 접선의 방정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선이 있어.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직선이 있고, 잠깐만. 여기를 지나는 A, B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여기 직선 위의 점에 어디를 잡든,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직선이라는 게 도형의 성질 자체가 어떤 점을 두 개를 잡든 그 기울기가 m으로 일정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x, y라는 점은 기울기를 구했을 때 m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 곱하고 b 이항시켜서 y는 기울기 x-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냥 이렇게 간단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믿고 쓰셔도 되는 게 실제로 x에다가 a 집어넣어봐. a, b를 지나지. 방정식을 충족시키니까 x에다가 a 집어넣어보면 y 값은 b가 나옵니다. 그리고 x의 개수가 m이야. 기울기 m이잖아. 맞지? 다 맞는 말이 되니까 믿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두 개 자체 좀 교점을 볼게. 그럼 봐봐. 여기에서 y를 소거할 거야. y를 소거해주면 a1-a2의 x의 제곱 하고 나서 뒤에 1차식이 붙어. 이 1차식을 뭐 b1-b2의 x, 뭐 c1-c2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 1차식은 볼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여기 a1-a2 있지. a1-a2 있지.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고, 이거 판별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점이 하나 접하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쓰려면 뭐가 달라야 돼? x제곱 개수가 달라야 돼. 그래야지 y 소거했을 때 판별식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끝이에요. 첫 번째 1차적인 내용은. 혹시 오른쪽 거 다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될까?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통수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할 거예요. 아, 맞다. 녹음이 안 됐겠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공통수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을 할 거야. 제일 어렵고 이게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너희 교과 과정 바뀐 거 아니야 혹시?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수능에는 그냥 공통수학 1, 2는 안 나오고 뭐 대수 미적분에다가 확통만 나오는 거 알지? 이게 배우는 양이 되게 줄어들었거든. 예전에는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요즘 뭐 별걸 안 배워. 솔직히 막 뭐 고등 과정이 어렵다 하는데 솔직히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뭐가 어려운지는 모르겠고. 아, 농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이 있어. 아, 그 얘기를 다 마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이 좀 바뀌면서 내용 자체가 확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고1 때 배우는 내용들 있지. 그거를 끌고 와.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섞어서 복잡하게 내.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약간 좀 기괴해지는 느낌?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예전엔 또 안 나왔었어. 예전엔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고3 때 보는 수능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알고 계십시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있어. 실근의 위치를 결정 지을 거야. 위치라는 게 뭐야? 어디에 있는지야.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2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해서 2보다 크다. 부등식을 풀어도 괜찮지. 근데 그걸 하지 말자 이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면 얘는 2차 함수에 x 절편 위치로 해석을 할 거야. 2차 문제에서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2보다 커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x 절편 자체가 2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2차 함수에서 자, 실근의 위치라고 하면 그 경계라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2보다 커야 돼라고 하면 2보다 커야 돼라고 하면 2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되겠지. 자, 첫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함수에서 아까 추계 방정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추계 방정식의 위치를 볼 거야. 축의 방정식의 위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를 볼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있는지는 뭐를 이용해서 본다고 했지? 태연아, 뭐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x축과의 교점 판별식을 볼 거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함축
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함수값. 근데 어디서의 함수값? 경계. 경계가 뭐라고 했지? 뭐보다 커라고 했을 때 뭐가 경계야, 알겠지?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의 위치, 그리고 판별식, 요 세 개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개를 보냐면 수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었어, 알겠지? 우리 같은 약간 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수학자 형님들이 그냥 밤새서 열심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와 개꿀 하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알겠지? 저기에 대해서 아니 씨발 함수값의 부호는 왜 보고 추계방정식의 위치는 왜 보면서 판별식은 갑자기 왜 튀어나가지고 쓰는지 물어보시면 뭐 답변은 해드리는데 일단은 예시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방금 계속 얘기한 대로 내가 fx라는 친구를 이렇게 둘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에서 fx는 0이라고 써주면 요거는 식의 정체가 뭘까?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봐봐.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둘 다 2보다 커야 돼. 그때 A, B를 결정짓자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무슨 절편? X절편이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fx 있지. 얘는 2차 함수야. 요 2차 함수의 X절편이 둘 다 2보다 커야 돼, 알겠지? X는 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잘 봐봐. 자, 결국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여기 있어. X축이 여기 있어. 아래로 블록하지. 자,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세 개를 보자고 했지. 세 개를. 어떻게? 함수값의 부호를 볼 거야. 경계가 어디야? 2지. 자, 여기가 근이야. 여기가 실근이야. 실근 자체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입니다.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2보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고 교점이 두 개가 찍히거나 아니면 하나가 찍혀도 돼. 자, 다시 몇 개가 찍혀도 된다고? 하나.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근의 입장에서 근이 몇 개라고 했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중근도 두 개야. 둘 다 2보다 크대. 그럼 둘 다 예를 들어서 교점 여기 4가 찍혀 있어. 그럼 근은 4랑 4야. 알겠지? 둘 다 2보다 크잖아.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f2가 0보다 커야 하며, 두 번째 추계방정식 자체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며, 3번은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반박을 해볼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1번을 안 쓰면, 2번을 안 쓰면, 3번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좀 까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상황 사용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대로 뭔가 증명을 해주려면 얘를 써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쓰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써야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요거 말뜻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 봐봐.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 2가 찍혀. 그러면 근 자체가 여기랑 여기 있는데 봐봐. 2일 때 함수값이 무슨 수야? 음수지.
2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 있지. 그러면 둘 다 2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알파라고 찍고 여기 베타라고 찍어. 그럼 여기에서 자, 한 근 알파가 2보다 작아질 수 있어. 알겠지? 1번 사용을 안 하면 2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알파라는 근 자체가 2보다 작아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써야겠지. 1번 써야겠지. 그럼 다음 거로 볼게. 2번에서 자, 동그라미 2를 사용하지 않았어. 동그라미 2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어차피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쓴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2가 있다고 칠게. 그럼 잘 봐봐. 2일 때 함수값은 무슨 수야? 양수지.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이지만 두 실근 자체가 2보다 컸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축이 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줘야 돼. 동의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봐봐. 1번, 2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F2는 양수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X절편은 2보다 작은 문제가 생겨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거 3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일단은 2일 때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추계방정식을 이쪽에다 그릴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자, 첫 번째 2일 때 함수값이 양수지.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자체도 2보다 오른쪽에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지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2일 때 함수값이 양수이고 추계방정식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 다 괜찮은 상황이야. 1, 2번을 충족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세 개를 모두 다 써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참고.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판별식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요거 한번 본 적 있지 않아? 판별식 안 쓰는 거? 언제?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부호할 때 실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판별식 안 쓴다고 했지. 자, 거기에서 통하는 내용이고 잘 봐봐. 판별식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미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판별식을 왜 안 쓴다고? 실근이 존재하니까 안 써. 반박할 이유가 더 없잖아. 그래서 자, 판별식이 쓰지 않는 경우는 괄호하고 이미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양의 그리고 음의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해. 자, 양수의 함수값과 음수의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상에서 자, 여기 음수 영역에 함수값이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양의 영역에 함수값이 찍혀져 있는 게 보였어. 그럼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중간에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보려고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음의 함수값, 양의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요거를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사이값 정리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배워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납득할 수 있잖아. 양의 함수값이 있고 음의 함수값이 있어.
그럼 얘네 둘이 이어지는 중간에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음의 함수값이 보여.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음의 함수값이 존재해. 그러면 판별식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지. 내가 이 꼭지점 잡고 나서 쭉 밑으로 잡아 당겨도 어쨌든 쭉 위로 올라가면서 양의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위로 쭉 올라가잖아. 양의 함수값이 무조건 존재해. 그러면 음의 함수값은 얘처럼 없을 수도 있어. 음의 함수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함수값은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음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이 조합은 판별식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음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이 조합은 대표적으로 판별식을 안 쓰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 말고는 없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음의 함수값이 존재해. 그러면 판별식 쓰지 않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얘들아 저거 마지막에 해놓은 내용 이해됐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무조건 양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무조건. 근데 음의 함수값이 있다는 거를 내가 보여줬어. 그럼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보면 이 상황 있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둘 다 양수여야 된대. 자 보면 함수값, 양의 함수값 같지.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위치 2보다 크지. 그럼 판별식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써야 돼. 음의 함수값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근데 반대로 자, 요 상황처럼 자,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다시 뭐라고?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해. 2일 때 함수값 음수가 되어야 하지. 끝이야. 더 이상 뭘 쓸 필요가 없어. 판별식 왜 안 써? 아래로 볼록이고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야. 아 그러면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돼. 이거라고. 그리고 봐봐. 추계 방정식이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 안 쓰겠다고.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 무조건 필수 암기이다. 자, 요거 1, 2,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 쓰지 않는 경우. 이거는 암기가 되어야 해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 상황에 맞게 너희가 직접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혹시 뒤에 일정이 바로 잡혀져 있는 친구 있니? 2시 이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조금만